네, 안녕하세요. 직동부동산입니다. 네, 그 인천 루원시티를 보면 인천 루원시티 동호 아파트 있는 쪽 성광, 네, 이쪽에 약간 저층 아파트들이 있어요. 그 포레나 그 북측에 이전에는 해가 잘 들었는데 요즘은 해가 잘 안 들어가지고 집마다 곰팡이들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, 실제로 제가 이전에 거기 중개하러 한번 갔었는데 집안에 곰팡이가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. 일단 이 지역도 굉장히 낙후가 됐기 때문에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거는 그건 확실해 보이고요. 이전부터도 저도 그 지역이 언젠가는 뭐 정비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, 요번 그러니까 좀 됐죠. 요 기사 나온 지는 좀 됐는데, 네, 소규모 주택 정비를 이제 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보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자리 같아서 언제든지 될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잘 이제 해결될 것 같네요. 제가 여기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게 조금 너무 아쉽긴 합니다. 그때 그 5층 나왔던 건데 동호 아파트인가 5층 나왔던 거를 9,600에 판다고 얘기가 저한테 있었었는데 그때 잡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.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이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조합원이 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특례법을 좀 봐가지고 보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.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는지, 그러니까 분양권, 그러니까 입주권을 받게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조합원 자격, 그러니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요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또는 이 집을 매수하고 싶은 분이라면 요거를 잘 참고하셔서 네, 이 법조항을 한 여러 번 읽어보셔서 과연 내가 이 주택을 구입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어떤 집을 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조합원의 자격 등.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,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, 토지, 지상권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. 네, 그 사람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, 예를 들어 A라는 집이 있는데 이 A에 대한 토지는 갑이 가지고 있고 이 건물은 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 이 둘 중 대표로 한 명을 조합원을 본다예요. 1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에 속할 때, 아까 제가 말한 거죠. 토지와 건물, 지상권이 서로 다른 사람인데 그러면 이 셋 중에 한 분만, 한 사람에게만 조합원 혜택을 주겠다, 요 얘기고요. 2번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를 속하는 때, 즉 아빠, 엄마, 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. 근데 아빠가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엄마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. 이런 경우 한 세대잖아요. 한 세대의 경우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, 예를 들어 주민등록이 딴 집에 살 수 있잖아요. 부부가 직장 때문에 딴 집에 네,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나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, 즉 합산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 아내가 이 집을 가지고 있고 나도 이 집을 이쪽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내에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세대가 별도로 돼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의 주택만 네, 받을 수 있다는 거. 한 명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후
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된 다음에 세대 분리를 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 분가,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실거주를 분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. 즉 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만약에 동일한 세대에 속해 있었어요.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세대였는데 이 사람들이 뭐 이혼을 하게 됐어요. 그런 경우는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거고요. 근데 조합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나 또는 19세 이하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이제 분가를 했어요. 결혼을 하든 어떻게 따로 해가지고 분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이제 1세대로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된 때, 이거는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가 된 다음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어요. A라는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소유자가 공동 명의로 갑과 을 이렇게 두 사람에게 넘어간 거예요.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거죠. 네, 다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중 대표로 한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2번 주택법 제63조 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, 여기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에요. 조합 설립 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, 매매 또는 증여,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대요. 단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제외하고 그냥 매매나 증여 요런 경우에는 이 조에서 갖다 한 자는 이 1항, 아까 소유자가 여러 명의 경우 한 사람 준다 그랬죠. 이 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즉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렇게 된 사람이 거래를 하고 한 명의 조합원만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에서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. 단 아까 얘기를 했었죠.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이더라도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다만 하면서 양도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. 즉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얘기입니다.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매매나 증여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런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은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지만 이 밑에 이제 언급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 조합원 자격을 갖게 해준다는 의미예요. 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1번 세대원,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. 이하조에서 같다. 세대원의 근무사,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, 취약, 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 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 또는 군으로 이사가는 경우, 이런 경우 매매나 증여로 요 개발 지역의 물건을 매입하게 된다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. 두 번째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,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서울에 가지고 있던 집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. 근데 제가 상속받은 주택을 예를 들어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. 그런 경우
서울에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가 진행되는 그 집이 투기과열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3자에게 매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, 즉 우리 가족이 갑자기 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외를 가게 돼가지고 오랫동안 해외를 가게 돼가지고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경우, 이 물건을 이제 사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될 수 있게 해준다, 이 뜻이고요.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, 네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따로 있나 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령을 따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3번을 보면 사업 시행자, 그러니까 이 재개발 사업을 이제 조합이 시행하겠다고 하고서 이제 시행자를 선발하게 되는데, 시행자는 제2항 각호, 요 2항이면은 요 전체 2항을 얘기하는 겁니다. 이 각호 외 이거가 아닌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,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36조에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럼 36조도 한번 봐볼게요. 네.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대한 조치로 아마 뭐 청산 등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네요. 요거에 준해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들과 동일하게 그 매수자들, 네, 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매수했지만 분양 입주권은 받을 수 없는,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준해서 네, 뭐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 집을 사는 것이 과연 이 집을 사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과연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률 조항을 분석해 보시고 매도인이 정말 그러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이 이쪽 가정동 북측 지역에 이쪽 소규모 주택정비구역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. 왜냐면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조합원 자격으로 하나의 분양권만 받을 수가 있는데, 하나의 입주권이죠. 하나의 입주권만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한 채를 판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2라는 물건이 있는데 1은 자기가 분양 신청을 하고 2를 판다. 이거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이 안 되죠. 왜냐면 한 채만 주기로 돼 있는데 두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채만 분양 신청되는 거고 한 채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요런 물건 잘못 사시면은 네, 손해를 막심하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한번 거래를 하시는 분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, 아까 나와 있었던 여기 있네. 띄어쓰기까지 해서 안 뜬 거구나. 여기 보시면은 요런 경우 매도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투기과열지구임에도 불구하고, 인천이 여기가 투기과열지구거든요.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매수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단 여기 조합 설립 인가 후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언제든지 구입하시면은 네, 조합원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. 네,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.